15만 원을 대통령도 받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도 받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국무위원님들도 15만 원씩 다 받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차관님은 15만 원 받아서 어디 쓰실 겁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출 회복이 시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함으로 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가 제일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중소기업, SOC, 취약계층, 의료 취약지, 산업, 중소기업 모든 부분에 대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거는 지금은 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추경을 하는 과정입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구성하는 게 맞고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거기는 얼마 정도 씁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는 10조 3천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다 합치면 한 13조 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규모입니다. 네. 그러면 전국 1인당 전 국민이 15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 거겠네요. 우선적으로는요. 예,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럼 민생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럼 1인당 15만 원씩 이렇게 주면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주면 민생 경제가 많이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렵고 그 중에서도 소비가 특히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선별적으로 주는 게 경기 진작에 더 도움됩니까? 아니면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소비 진작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이라는 게 직접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5만 원을 대통령도 받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도 받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국무위원님들도 15만 원씩 다 받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차관님은 15만 원 받아서 어디 쓰실 겁니까?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 곳, 특히 저희 집 근처에 특히나도 이렇게 손님이 적은 곳, 그런 곳을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 국민 이 15만 원 지급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13조 원 규모면 얼마나 많은 사업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통부 장관님, 우리 국토부 장관님 계십니까? 네, 국토부 장관입니다. 우리 수도권 시민들의 발휘되고 있는 GTX-A 노선, 그러니까 우리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의 이 주파는 그 GTX-A 노선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한 5조 6천억 원 정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조 원 정도 규모가 만약에 투입된다 그러면 GTX 노선 2개 정도는 신설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수소버스, 전기버스 대당 얼마 합니까? 1, 2억 정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산은 1억 중반대 하고 예. 국산은 아마 3억 중반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조 원으로 만약에 이 돈으로 수소버스 사고 전기버스 사면 몇만 대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어림짐작으로 한 37,140대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기재부 이차관님, 예. 우리 민생지원금 13조를 하는 그 취지를 좀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물론 그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 민생지원금을 하는 그 정책적 목표가 있고 다른 것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최대한 현재 짧고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 이거에 기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총량적으로 지금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을 하고 있고요. 부문별로도 보면 가장 심각한 부분이 민간 소비 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출 회복이 시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함으로 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가
제일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은 빨리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1, 2차로 나눠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전 주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총선 때 선거운동 하러 갈 때 보면 8시 반 이후에 식당을 가면 손님이 없어요.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가면 그때보다도 더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자영업자, 식당 같은 또 시골에서 옷가게 하시는 분들 이분을 위해서 도대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정책 한다고 해서 이분들 나아집니까?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여러 번 그래서 그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좀 살게 해달라고 급박한 불 좀 끄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3년 동안 꼼짝 안 했잖아요. 좀 나아졌습니까? 그 정책 목표가? 더 나빠졌잖아요. 원주는 가장 중심지라는데도 저녁 8시 반이 되면 사람들이 안 다녀요. 빈 택시만 늘어서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그 예상될 수도 있지만 민생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차관님.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 SOC, 취약계층, 의료취약지, 산업, 중소기업 모든 부분에 대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거는 지금은 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추경을 하는 과정입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구성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모든 SOC나 쭉 정부 역할이 필요한 곳 그런 부분은 구석구석 26년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차관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여기에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이해시키기